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비트코인도 3만 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안도 시그널을 날린 게 유효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빠지지 않는 걸 보면 어쩌면 강세론자들의 한결같은 전망처럼 머지않아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1차적인 저항 라인으로는 여전히 33,000달러 부근이 지목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증시와 비트코인에 그래도 힘을 더 보태준 이슈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래서 연준이 9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이게 또 꽤 그럴 법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오펙 플러스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하루 65만 배럴 수준의 원유 증산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증산 한 해 만에 간을 보는 모습을 보이다가 당초 알려졌던 증산량인 40만 배럴보다 훨씬 더 많이 증산한다라는 소식에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현재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 완화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만들어줬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은 의미 있는 반전 랠리를 한번 시원하게 펼쳐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 상황을 보면 최근 몇 주 동안의 상황과는 달리 황소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3만 달러 위에서만 유지가 돼주면 황소와 곰의 쌤쌤 이런 상황이 되고 32,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황소 세력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어쩌면 시장에 의미 있는 랠리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요즘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FX 스트릿이 다시금 40% 랠리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단순히 기술적인 패턴뿐만 아니라 이 펀더멘털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근거로 거론됐습니다.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째 좀 더 기대감을 더 키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 부분들도 느낄 수 있는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3만 달러 중반에서 횡보하면서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바닥을 확인한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1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7%에 육박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가격 상승이 시작된 29,300달러에서 초기 지지를 잘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3만 달러대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난 2주 동안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한 곳이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가격의 결정적인 돌파 또는 붕괴가 확인될 때까지 중간 수준에서 오르내릴 수 있다. 상승 여력은 33,000달러에서 35,000달러 저항선 부근에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장기 차트에서 모멘텀 신호가 부정적이어서 상승 여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일간 차트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이어서 단기 매수자들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14일 RSI는 현재 가격 회복 반등을 지속하기 위해서 50 중립선 위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정적인 돌파나 붕괴가 나와야지 방향성이 확실히 잡힌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인데 어쩌면 이번 주말에 이게 좀 잡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 32,000달러 위로 올라서면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마지막 날 32,300달러까지 밀어붙이던 모멘텀을 잃었지만 이번 주 옵션 만기는 황소 세력이 주요 가격 수준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그러면서 곰 세력은 대부분 31,000달러 아래에 베팅을 했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31,000달러 근처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세 베팅은 가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코인글래스 차트를 보면 녹색이 콜옵션 상황, 빨간색이 풋옵션 상황인데 32,000달러 이상에서는 대부분 녹색이 잠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그러면서 황소 세력은 1억 6천만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29,00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서는 콜 1,100개, 풋 5,100개로 곰 세력이 1억 1,500만 달러가 유리한 상황, 3만 달러에서 32,000달러에서는 콜 4,400개, 풋 4,000개로 매수와 매도 상품 사이의 균형, 32,000달러에서 33,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6,600개, 풋 1,600개로 황소 세력에게 1억 6천만 달러가 유리한 상황, 33,000달러에서 34,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7,600개, 풋 800개로 황소에게 2억 2,500만 달러 유리한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3일 옵션 만기 이전에 32,000달러 위로 비트코인이 올라서 준다라면 어쩌면 방향성이 확실히 잡히는 랠리 상황 포착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증시와 비트코인에 그래도 안도 시그널을 안겨준 것은 중동에서의 호재성 소식이었습니다.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가 7월과 8월 2달 동안 하루 65만 배럴 수준의 원유 증산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화상 강요 회의를 통해서 64만 8천 배럴 증산에 합의했는데 이건 당초 알려졌던 증산량인 40만 배럴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여서 더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 미디어들은 이번 결정이 유럽연합이 올해 연말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증산의 대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연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속이 좀 빤하게 보였던 것이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적시에 취해진 옳은 움직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펙 쪽에서 증산을 한 해 만에 기싸움이 좀 이어졌었는데 어쨌든 에너지 가격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나가 등장을 한 만큼 여름을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미국 행정부의 정책적인 핸들링이 더해진다라면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연준 부의장이 나서서 금리 인상을 조만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시장에는 그닥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건 멘트를 맥락적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데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지금 상황에서 명분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상황, 아직 인플레이션이 개선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9월에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도 단편적으로 받아쓰기 식의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자인 우리가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은 한결같습니다. 먼저 나름의 디테일한 분석을 선보여온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RSI가 역사적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대규모 투자 수익을 주기 직전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의 반전은 2015년 1월, 2018년 12월, 2020년 3월에도 비슷하게 펼쳐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RSI가 녹색으로 표시된 바닥을 찍은 뒤에 급격한 랠리를 펼쳤던 과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이 바닥 부분을 터치하기 직전이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좀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격언이 이번에도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65%가 1년 동안 이동하지 않은 홀딩 상태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이게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노란색 선이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을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역대 최고 수치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다시 0.4달러 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심리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0.5달러 위로 언제쯤 올라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FX 스트릿이 꽤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FX 스트릿은 리플 소송 따위 잊어라, 강세 펀더멘털은 XRP 가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기술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리플의 펀더멘털 자체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뉘앙스를 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0.398달러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면 이전 강세 수준의 되돌림이 가능하다. 이 장벽만 넘어서면 40%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4시간 차트 기준으로 0.371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강세 이론이 무효화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펀더멘털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우선 소송 상황이 리플에 우호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간단하게 제시가 됐고, 이어서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탄소거래 부문에 1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 것, XRP 레저 크리에이터 펀드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펀더멘털이 밝게 빛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패턴 분석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 XRP가 현재 삼각수렴 패턴 상단 저항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다시 지지를 받고 랠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0.398달러까지 하락할 수가 있는데 이후에 매수세가 붙어서 0.455달러까지 밀어 올릴 수가 있고, 낙관적인 감정이 강화될 경우에 0.55달러 저항선 돌파에 나서면서 총 이익을 40%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4시간 차트 기준으로 0.371달러 아래에서 마감될 경우에 강세 이론은 무효화가 되고 0.302달러까지 18% 수준의 후퇴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리플 자체의 펀더멘털도 이 차트적인 흐름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는 만큼 XRP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 방향성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전망, 그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분위기들도 챙기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이더라도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 함께 존재하는,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